네, 자산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석진 소장과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동향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지난주 역시 그 원자재의 강세가 두드러진 한 주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도 그 동해 쪽에 폭설이 계속 내리면서 좀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날씨,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쪽, 특히 농산물과 국제 유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에 원자재 쪽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미국 원유 생산과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WTI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2%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금값이 역시 온수당 1,300달러를 회복한 이후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옐렌 연준의장의 그 상원 보고를 앞두고 눈치 보기 국면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은 일간 변동성이 높아진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성적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국 한파의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그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증시는 역시 일본 증시를 들 수가 있겠죠. 니케이 지수 예상대로 지난주에 무려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엔화 약세는 항상 그 일본 증시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엔화 약세가 일본 수출 기업들의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자산시장의 흐름을 쭉 살펴주셨는데 니케이가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원자재 지수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를 지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또 보니까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사실 네.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도 커피 가격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정말 큰 폭으로 올랐네요. 110달러대에서 지금 170달러대까지 오른 상황인데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110달러가 아니라 110센트에서 센트군요. 170센트로 예. 이제 올랐다는 네네. 얘기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커피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싸다라는 결론이었죠. 그 2011년부터 해서 거의 3년 가까이 커피 가격이 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커피 생산 비용과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시에 기록했던 파운드당 커피 가격 약 한 100센트에서 한 120센트 정도 네. 그 정도 가격에서는 커피 싸도 너무 싸다라는 그런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커피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커피 가격은 이틀 만에 무려 21%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당해요. 예, 이틀 동안의 상승률로는 11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커피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무려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 급등은 무엇보다도 그 브라질의 기후 변화, 즉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공급 감소 우려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커피 생산의 3분의 1 가량이 바로 브라질 쪽에서 나오는 몫인 만큼 브라질의 기상 상태는 작황과 공급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 가격은 작년 연말에 파운드당 100센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조사한 바로는 현대화된 커피 대량 생산 업체들도 120센트 아래에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가격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려가 커피 가격 상승을 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커피 가격 상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커피 가격 상승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차트 보셨겠지만은 100센트에서 한 120센트 정도에서의 바닥 확인 과정이 벌어진 이상 향후에는 커피 가격은 좀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150센트에서 160센트 정도에서 또 한 번에 일단 그 좀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커피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중국이라는 또 커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가 중국을 한번 이용해 먹고 단물 한번 빼먹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스토리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원자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그때 말씀해 주실 때 또 중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기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또 덧붙여 맞습니다.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커피 네. 우리가 또 중요하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네. 앞서서 자산시장의 동향을 살펴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맞습니다. 좀 오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국부펀드에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쪽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쪽이라든지 또 그렇죠. 선진국 쪽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한국에도 국부펀드 뭐 한국투자공사가 있죠. KIC가 있는데 네. 중국에도 중국투자공사 이제 CIC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이 중국투자공사가 원자재 비중을 줄이고 있다.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 국부펀드가 원자재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 에너지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투자공사가 지난해 말 이후에 이 에너지 기업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기업들 대부분은 전통적 원유 기업이 아닌 대체 에너지 관련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미국 전력회사 AES 코프 지분을 15%에서 8%로 줄였고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그 친환경 에너지 회사 GCL 폴리 지분을 매각했고요. 풍력회사 두 곳의 지분도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 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기업이라는 점이죠. 그러네요. 더욱이 지금 AS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전력회사가 그렇듯이 높은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박스권 주가 흐름이 지금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이 중국투자공사가 전략적 판단을 할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중국 국부펀드가 원자재 비중을 줄였다라고 확대 해석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당연히 원유나 천연가스의 미래가 어두웠다라고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신흥국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높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각광받았던 만큼 현재의 이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좀 더 이제 후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자재 비중을 줄이고 향후에 모든 이런 어떤 부펀드라든지 아니면 운용회사들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원자재에 대한 비중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확대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뉴스에서 이러한 점들 짚어줬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지난해 말에도 계속 올해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난해에 바닥을 찍고 올해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에 가장 동행하는 원자재 특성상 올해는 다른 그런 자산들보다는 원자재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벌써 올해 들어가지고 다른 뭐 주식 자산이라든지 채권 자산에 비해서 네. 원자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배경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헬로 원자재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 또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